코로나라는 거를 겪으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 것처럼 환경에 많은 나의 생각들이 변화가 되는데 저도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많은 변화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변화는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뼈저리 느꼈어요. 근데 그전에도 저는 계속 얘기했거든요. 저희한테 "네가 먼저 변해야 돼. 파트너를 먼저 변화시키는 거는 오히려 더 오래 걸려."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제대로 실천을 못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저는 그거를 다시 한번 반성하고 변화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것처럼 정말 평범하신 분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평범하신 분들이 판매사도 가고 팀장도 가고 하시면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끝까지 성공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범하셨던 분들이 이 내 모습,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를 알게 됐습니다. 판매사 간다고 해서 변화된 게 아니고요. 팀장, 국장님 간다고 해서 변화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지금 본부장인데도 이게 완벽하게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그렇게 부족하고 스피치도 못하고 어디 가서 아직도 말 못하고 제품에 대해서 소개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이 일을 끝까지 성공하겠다라고 남아 계신 거예요. 수당도 많이 못 받는데도 2 년, 3 년을 꿋꿋하게 버티면서 남아 계신 그 분들을 보고 '와 정말 대단하다.'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전에는 그거를 못 느꼈어요. '아 저분은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아우 저렇게 성공자분들이 저 얘기를 하는데 저거 분명히 우리 저 사장님이 들어서 변화시켜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막 그 생각만 사실 했어요.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저거 왜 저렇게 쉬운 말을 못 알아듣지? 내가 성공하려면 분명히 변화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제품을 끝까지 다 써야 되는데 애터미 신제품을 좋아해야 되는데 저거를 왜 못하는 거야? 인생 시나리오 왜 안 적는 거야 도대체? 팔코어는 왜 안 하는 거지? 해야지 성공한다는데 왜 안 하는 거야?' 아 진짜 그랬어요. 근데 발코아도 안 하지, 인생 시나리오도 안 적지, 신제품도 안 좋아하지, 제품도 많이 안 쓰지 그런 분들이 꿋꿋하게 살아남아 계신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보고 돌아봤더니 그런 분들이 계셨고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대단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자 그러면 성공자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품도 정말 열심히 써야 되고 인생 시나리오도 매월 열심히 기록을 해서 변화시켜야 되지. 팔코아라는 거 매일 책을 읽어야지 동영상도 봐야 하는 이거를 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도 저걸 해야 되고 내 파트너도 저거를 해야 성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이제 고민을 제가 하게 됐어요. 이것처럼 제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도 변화가 되고 제 생각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인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저를 모르시는 분들인데 처음부터 생뚱맞게 뭐 "이상한 얘기 막 하네. 서론 본론도 없이 이상한 말을 막 먼저 시작하네." 제가 이래요. 두서없어요. 그리고 저는 형제 라인에 이렇게 초청이 돼서 강의할 때 매번 틀려요. 왜? 기억을 못해 뭔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할 때마다 매번 틀려. 이해해 주세요. 이것처럼 두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잠깐 저를 소개를 먼저 하자면 이제 곧 뭐 50을 바라보는 40대 후반에 이제 그냥 가장 주부입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화려한 기금속 정말 반짝반짝하고 이쁜 거를 판매했던 사람입니다. 친정 부모님과 함께요. 그전에는 직장 생활을 평범하게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기금속 매장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여성분들을 상대를 했었죠. 첫 번째로 이해 못했던 게 뭐냐면 '돈도 없는데 왜 기금속 매장을 왜 들어오냐.' 이거죠. 딱 봤을 때 체격을 봤을 때 이게 풍채도 있고 요렇게 좀 알이 굵은 순금도 이렇게 굵은 걸 헤어 어울리시는 분이 그냥 조그만한 거 뭐 조그만한 반지 조그만한 귀걸이 요런 걸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사모님 이렇게 이따만한 거 하셔야지 이뻐요." 하면은 "돈이 없대." 그럼 돈이 없으면 왜 들어갔을까? 그만큼 여성분들이 돈이 없는데도 기금속을 상당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망설이고 망설이고 하다 그냥 가고. 그래서 '아이고 저런 분들이 참 많구나.' 그러다가 또 어떤 돈 많은 사모님 오면은 굳이 내가 골라줄 필요 없이 "저거, 저거 요거 주세요."
그럼 딱 걸치면 정말 마음에 들어서 그냥 한 번에 딱 일십을 결제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여성분들을 만났을 때 저는 그거를 느꼈어요. 평생 가정을 위해서 돌봤지 나를 위해서 꾸미는 분들은 정말 많지 않구나. 아주 극소수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내 모습을 예쁘게 치장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극소수였어요. 근데 저도 기금속 매장을 운영을 했지만 막 치렁치렁 막 예쁘게 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근데 애터미 사업하면서 이렇게 좀 블링블링 하게 됐는데, 그래서 왜냐면 기금속 이쁜 게 많으니까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니까 굳이 뭐 내가 하고 있을 필요는 없었거든요. 근데 고객님들을 봤을 때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애터미 제품을 우리 가게에 오시는 고객님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 제품을 제가 쓰면서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좋았고 궁금해서 그 우리 가게 오시던 고객님한테 "이게 도대체 뭐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가격도 싼데 이게 뭐냐? 너무 궁금하다." 했더니 자기는 설명을 못 하겠대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게? 자기가 제품을 주고요. 자기가 설명을 못 한대요. 알고 보니까 전략적이었어. 일부러 그런 거야. 자기가 얘기를 다 안 하려고. 누구를 초청하려고요? 스폰서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하셨더라고요. 근데 스폰서님을 모시고 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본인의 남동생을 모시고 와서 저는 이제 애터미 이야기를 정보를 듣고 이제 세미나까지 가게 됐습니다. 저처럼 다 비슷한 경로를 다 경험을 하셨죠. 근데 이렇게 제품을 쓰기까지 센터를 방문하기까지 세미나를 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러분들도. 저도 그랬어요. 근데 센터 오거나 세미나 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아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센터도 안 오네 세미나 안 오네 이렇게 온라인 줌조회 했는데 아무리 해도 얘기 안 하네 원데이 세미나 온라인도 보라고 카톡을 보냈는데도 안 보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새로운 사람 찾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은 저를 포기를 안 했어요. 저는 그 제품 설명해 주신 그 남동생분이 저를 딱 설명을 하고 나서 '아 알겠다. 그럼 제품을 열심히 쓸게요. 회원가입하면 쪼끔 더 싸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하고 가입도 하고 제품도 인제 쓰게 됐는데 나는 뭐 열심히 쓸 마음으로 뭐 좋다고 하니까. 근데 왜 그 남자분은 우리 가게를 계속 오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굳이. 그래서 통밥을 딱 굴렸죠. 이거 다단계라. 다단계인 건 인제 설명을 듣고 알았는데 저는 뭐 크게 편견은 없었어요. '다단계니까 나보고 한 300만 원어치 물건 사라고 저렇게 매일 쫓아오는구나. 절대로 사주지 말아야지.'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계속 와요. 그래서 '내가 외면하면 안 오겠지.' 했는데 세상에 장장 3개월을 일주일에 2-3 번을 우리 가게에 와서 앉았다가 말 한마디 저한테 걸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신 분 있나요? 공포입니다, 공포. 나한테 말도 안 걸고 물건 사라고도 안 하는데 계속 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이 물건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저 인간을 보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렇게 고민이 막 되죠. 결국엔 제가 집니다. 속으로 '그래 물건 그래 2-300만 원 한번 사 주지 뭐.' 그런 마음으로 "사장님 제가 오늘은 졌으니까 내가 다 얘기 들어줄 테니까 얘기하세요. 얼마를 사 달라고 하든 제가 다 할 테니까 얘기 좀 하세요. 좀 제발 말 좀 하시라고요. 말 좀. 왜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냐고요. 말하라고 괜찮다고요." 그랬더니 이 삐쭉삐쭉 와서 인제 옆에 앉아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한테 이래요. "저는 사장님한테 물건 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건 사는 일 아닙니다. 물건 파는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어이없죠. 어떻게 물건 파는 일이 아니야 이게. 물건 파는 딱 봐도 물건 파는 일인데. 근데 물건 파는 일은 아닌데 저는 꿈이 있습니다. 이 애텀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저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남매가 아들과 딸을 둔 아빠입니다. 저는 신용불량자이고 지금 간판을 하다가 간판을 그만뒀습니다. 그 이유는 애터미를 통해서 꿈이 생겼고 이걸 성공하고 싶어서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와 함께 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데 나와 꿈을 갖고 이 사업을 함께 할 사람이 사장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센터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라는 자기 꿈 얘기를 거의 제 기억으로 한 30-40 분을 꼬박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저는 그 얘기를
꼼짝도 않고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상대방의 꿈을 얘기하는데 제가 토를 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신용불량자라 옷이 항상 매일 똑같았구나.' 매일 똑같은 코트만 입고 오더라고요. 거의 3 개월을 다른 코트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분이 이래서 신용불량자여서 돈이 없구나.' 그걸 제가 이제 알게 됐고, '아, 이런 분이 애텀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꿈이 생겼구나.'라는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기 때문에 토를 한 번도 못 하고 그걸 꼬박 앉아 가지고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보고 센터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오케이 했죠. 왜냐하면 내가 이분의 성격을 아니까. 센터 올 때까지 이분은 분명히 우리 매장에 올 거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센터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바로 가게 되나요? 안 가죠. 그러니까 또 우리 가게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겠다 사장님, 알겠어요. 갈게요." 센터를 또 갔어요. 안 그러면 우리 가게 또 목석처럼 와서 또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센터를 또 갔죠. 그러니까 세미나, 또 원데이 세미나 가재. 바로 가요? 또 안 가요? 근데 또 우리 가게 또 와서 "갈게요." 갔잖아요. 그래서 자기 차로 모시겠대. 자기 차를 모시려고 했는데 자기 차가 트럭이래요. 간판을 했던 분이라 자가용이 없고, 여러분 용달차 아시죠? 용달차가 자기 차래요. 그래서 저는 용달차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거든요. "어머 사장님, 용달차요? 재밌겠는데요. 그거 타고 저 갈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요? 그러면 용달차라도 괜찮다라면 제가 용달차로 원데이 세미나에 모시겠습니다."라고 해서 딱 약속 장소에 모였는데 승용차가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용달차에다 싣고 가기에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 아는 지인의 승용차를 빌려 타 가지고 와서 제가 또 원데이 세미나를 갖게 됐습니다. 자, 이것처럼 센터 초청, 제품 쓰게 하는 거, 세미나 초청하는 게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포기를 하면 내 사람이 아니고, 내가 끝까지 이분을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인내심을 가지면 내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저도 이 스폰서님의 이거를 복제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사람으로 만드는 작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서 합니다. 이제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간이 된 거죠. 제가 애터미 하기 전과 지금의 저는 완전히 사람이 틀려졌거든요. 이 내면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거는 바뀌지 않은데, 생활 습관이나 생각이나 이런 거는 정말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뭐 돈들 벌고 어떤 저와 함께한 사람이 생겼지만, 제가 변화된 거에 대해서 어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거에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인간이 됐습니다. 제가 좀 상당히 게을러서 아침에도 못 일어났기 때문에 스폰서님 매일 전화해서 깨우다시피, 그래도 지금도 그거를 못 버려서 약속 장소, 약속 시간을 정하면 항상 5 분, 10 분을 지금도 늦어요. 이게 정신을 아직도 못 차렸어요. 더 반성을 해야 돼요. 그처럼 저도 인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거입니다. 우리 사장님도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세미나 종류 상당히 많죠. 월요일부터. 그리고 지금 이제 ABR 코스라고 해서 신규분들 교육도 많이 하죠. 이렇게 본사에서 여러 가지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미나 교육도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퇴근 후 애터미 뭐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집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콘텐츠가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요. 저는 이걸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온라인으로 바꾸면 너무 편하다. 이걸로 내 파트너 사장님들을 성장시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이렇게 줌 상당히 중요하지만 줌 미팅만 계속해서는 일의 속도가 안 난다라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그래도 같이 만나서 밥이라도 먹고, 코로나 때문에 밥 먹는 거 그러면 마스크를 써서라도 자꾸 만나서 눈빛 교환을 하면서 못다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만약에 온라인 환경으로만 가능하다라면 식당에 사람들이 왜 모일까요? 온라인으로 서로 대화를 하죠. 가족들도요, 굳이 이렇게 모일 필요 있나요? 그냥 화상 미팅, 화상으로 대화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서로 살 부딪히면서 뭔가 교류가 이루어져야 이게 연관성이 좀 생기고,
그물망이 사실 짜지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너무 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한규빈 본부장님도 저희 산하에서 강의해 주셔서 저도 많이 도움 받고요. 자, 성공자분들이 여기 와서 많은 이야기 해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감사하고 고마우시죠? 저도 그래요. 근데 그 감사하고 고마움을 본인이 직접 느껴야 된다는 거. 저도 이 감사하고 고마움을 내 파트너, 누구, 팀장님, 국장님, 판매사님, 뭐 골드 소비자 이런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아까 생각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최근까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우리 산하에 모셔오시는 모든 강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먼저 배우고 내가 먼저 실천을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내가 실천하는 거를 내 파트너 사장님께 그대로 보여주면 아, 따라 하겠구나. 그거를 최근에 느꼈다라니까요. 어떻게 느끼게 됐냐면 온라인 시스템 딱 도입이 되고 나서부터 이거를 막 활용하라고 이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근데 활용은 하시더라고요. 활용하는데 발전이 없어. 왜 그런가? 왜 이게 발전이 없지라고 제가 고민을 했죠. 고민을 한 결과 끝에 제가 찾아낸 게 이거였어요.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는 걸 제가 몰랐어요. 스파사님 봤어요. 퇴근 후에 톰이 제가 파트너들한테 쫙 뿌려줬어요. 봤대요. 그것까지만 제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요. 잘했어요. 그 원데이 쓰면은 다 시청을 했나요? 인증샷 올렸나요? 다 봤다고 인증샷은 다 올라와. 거기까지야. 저는 그게 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막 본사 시스템에 막 참여하고 하는데 왜 신규들이 안 늘어나지? 왜 성장이 안 되지? 매출이 왜 안 오르지? 왜 신규 회원이 왜 안 늘을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 언젠가는 뭐 하다 보면 늘겠지. 근데 1개월, 2개월 막 이렇게 늘어도 시간이 지나도 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정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다. 이유가 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김경수 총단장님 여러분 우리 위에 스폰서님이시잖아요. 그분의 강의를 들었을 때 그러셨어요. 정체는 곧 태보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이거 정체매가 문제가 있다. 내가 분명히 이거를 찾아내지 않으면 이거 끝까지 이거 정체다.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고민? 최근에 내가 배웠던 것들 다시 찾아보고요. 옛날에 제가 녹음해놨던 김교수 총장님의 파일을 가지고 다시 듣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성공자들도 이유가 있을 건데 나도 이 이유를 찾아보자 라고 이제 막 책도 읽고 동영상 우리 여기 스폰서님들 여기 형제라인 스폰서님들이 얘기해줬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거의 한 달, 2달간을 제가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이유를 찾기 위해서. 찾았잖아요. 딱 2글자. 우리 거기서 찾았어요. 김경숙 총단장님의 강의 속에서 옛날에 한 2, 3년 전에 했던 강의 속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점검해야 돼요. 내 파트너가 뭘 하는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뭐가 문제인지, 장점이 뭔지 이거를 스폰서가 파악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을 못 찾는다. 이게 정답이다. 이걸 찾아야겠네. 그럼 어떻게 해요?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이걸 찾으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하고 1대1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원데이 세미나 보고 뭐 월요일날 아침 조회 참석하고 뭐 석세스는 계속 참석을 하고 사람은 계속 만난다고 저한테 얘기는 하는데 발전이 없다라면 찾아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1대1로 이제 저희 파트너 사장님과 미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찾아낼까요? 못 찾아낼까요? 저만 찾아낼까요? 우리 사장님들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한 번에 찾아내진 않고요. 꾸준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리고 그분의 계보도 그분의 이제까지 받았던 수당 내역 그리고 매출이 어디서 올라오는지 꼼꼼히 얘기하면서 찾아보면 원인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그거를 안 했어요. 어떻게 일을 했냐면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했나요? 확인. 그냥 확인만 했어요. 확인.
그리고 또 하나 저기 뭐야 "언제 뭐 판매사 유지하세요? 직급 유지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얘기 들어. 그래요? 그럼 화이팅 하세요." 그럼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있으면 뭐 포인트 지원하고 뭐 샘플 지원 요거 끝. 그래서 했으면 감사하고 안 했으면 "아 다음에 그럼 열심히 하세요."라고 다 그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제가 한 거죠. 그 사람이 잘했으면 판매사 유지를 했으면 어떻게 해서 잘했는지 알아야 돼요. 판매사 유지를 못했으면 어때서 못했는지 그걸 알았어야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제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저는 발전했을까요? 저도 발전이 제 파트너 사장이 발전이 안 하는데 제가 발전을 할 수 있을까요? 발전을 못 하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찾아내고 나서부터는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온라인 갖고는 안 되는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판매사다.'라는 생각을 딱 했어요. '내가 판매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고객을 직접 만나고 파트너 사장님을 직접 도움을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스폰서와 나와 파트너의 관계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스폰서님, 우리 파트너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팀장님. 그래서 우리의 이게 삼각관계가 딱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실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비즈니스 관계, 상하 관계가 아니고 인제 평등 관계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상하 관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확인만 잘했나? 했나? 안 했나? 요것만 제가 했던 거죠. '아 이게 평등한 관계다.'라는 걸 제가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인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소통하는 방법을 쪼금씩 배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요렇게 한규비 본부장님 산하에서도 막 리더분들 초청해서 막 유튜브 올리는 거 저 다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막 도움되는 것도 저에게 막 접목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형제 라인과도 비즈니스 파트너 평등 관계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신규분들과 기존의 사장님들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분들은 인제 애터미 사업을 막 이제 알아보고 관심 있어 하잖아요. 다행히 본사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줘서 얼마나 좋아요. ABR 코스. 사실 요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다 어느 라인을 다 합니다. 여기 산하는 뭐 애터미 스쿨 같은 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각 산하별로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저도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이것처럼 신규가 됐든 기존이 됐든 제가 지금 하는 일하고는 연관성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되게 막연하죠. 제품은 너무 좋은데 회사는 너무 좋은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막연함이 다 있으세요. 말로는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하고 명단을 적어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라 요렇게는 알겠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좀 막연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자 신규는 그런데 기존은 어떨까요? 기존도 상당히 막연합니다. 팀장님, 판매사님이라고 해서 막 일사천리로 잘한다라면 바로 국장 가고 바로 본부장 가겠죠. 근데 그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막연함에 자꾸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하다가 어떻게 멈추고 하다가 멈추고 좀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막연함이 상당히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막연함을 좀 풀어 줘야겠다. 각자 상황에 맞는 어떤 부족한 것을 찾아서 이 막연한 걸 좀 풀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일을 할 때 각자의 상황에 맞는 그 일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꾸준한 1:1 미팅이 필요한데요. 그냥 미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 기록을 했어요.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록은 할 수 없지만 핵심적인 것만 만날 때마다 다 기록을 합니다. 직접 못 만나고 줌 미팅으로도 미팅할 때 다 기록을 해서 찾아내요. 아 이 사람이 부족한 게 뭔지. 그래서 공통적으로 저희의 팀에 찾아낸 게 뭐냐면 흐름이 막혔다라는 거는 자 신규든 기존이든 마찬가지죠. 일을 막 열심히 하는데 흐름이 딱 막혀 뭔가 진도가 잘 안 나가라고 판단을 했을 때 첫 번째가 신규가 늘질 않는 거예요. 파트너가 됐든 부업자가 됐든 골드 소비자가 됐든 이런 신규들이 팍팍팍팍 올라오면 사실 그것 때문에 정신없어 가고 일하냐고 뭐 막연함이고 뭐야 막 저돌적이고 막 어디 가서 막 들이대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신규가 창출이 되지 않으면 다 정체예요. 결론은 거의 80-90%가 신규가 나타나지 않다라는 이게 결론이 저에게 생겼어요.
여기 사장님들도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회원도 많이 안 늘어나고 판매사님인데 나와 함께할 사업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부업자들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힘들다. 왜 나는 이런 사람이 안 생기지? 저렇게 뛰어난 형제라인 저 파트너 사장처럼 왜 안 생기지? 이런 게 이제 있으실 거예요. 저도 요거를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시죠? 애텀이라는 이 사업이 처음인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디 가서 세미나를 많이 듣지만 이 일이 본격적으로 한 건 사실 저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뭐 알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내가 빨리 깨달아야 이 일이 진도가 되거든요. 저는 정말 스폰서님이 열정적인 분을 만났어요. 우리 가게에 굴하지 않고 수개월을 저 하나 컨택하겠다고 오신 그 스폰서님이잖아요. 상당히 열정적이에요. 열정적이다 보니까 승질도 급해. 그러니까 내가 구현이라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막 미팅, 리크루팅, 사업 설명, 뭐 제가 얘기하면 자꾸 버벅거리고 막 실수하니까 답답하지. 옆에서 스폰서님이 볼 때. 그러니까 알아서 다 해주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스폰서님 대단하다, 장하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도 잘 해주는구나. 끝까지 해줄 줄 알죠. 끝까지 안 해주시더라.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스스로 좀 해라 라는 딱 상황이 벌어져서 판매사도 저는 뭔지도 모르고 스폰서는 다 알아서 가졌는데 팀장 딱 가려고 하니까 혼자 한번 팀장 가봐라. 저는 그때 멘붕 왔잖아요. 뭐 할 줄 아무것도 없는데 집에 12시 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포인트 넣는 것도요. 그때 30대 30 나 넣는 건 괜찮은데 내 파트너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아이디 비번 들어가 찾는데 이거를 막 후레쉬 되면 다시 여러분 저같이 하지 마세요. 제발 스폰서님이 다 해준다고요. 아싸 이렇게 하면 되겠지. 스폰서님 나 다 해주네. 좋아하지 마세요. 결국엔 내가 혼자 할 때가 반드시 와요. 막 그렇게 됐죠. 팀장도 막 정신없이 막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막 이제 왔죠. 막 국장도 왔죠. 국장까지 왔는데 제가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스폰서님도 많이 도와줬어요. 막 리크루팅도 여전히 막 해줬어요. 본부장 돼서도요. 스폰서님이 또 막 도와주셨어요. 저는요. 총장 갈 때까지 도와줄 줄 알았지. 저는 그랬어요. 스폰서님 임페리얼 갈 때까지 저 임페리얼 갈 때까지 쉬면 안 돼요. 파트너 성공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스폰서님은 또 오케이 그렇지 임페리얼 갈 때까지 구현인 사장을 도와줘야지 이제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걸 그때 고주고대로 믿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쫄쫄 쫓아다니기만 했어요. 바보 같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걸 제가 느낀 거는 제 파트너 사장님이 정체라는 걸 느끼고 그 사장님들하고 1대1 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딱 오는데 거기서 뼈저리 느꼈어요. 우리 스폰서님 진짜 고생했구나. 이렇게 일일이 미팅하면서 그 사람을 뭐가 문제점이 찾아냈던 그 일들을 우리 스폰서님은 당연히 했을 건데 저는 분명히 했을 건데 옆에서 배웠을 건데도 그게 기억이 안 난 거예요. 왜? 내가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해요. 리더를 미팅을 하고 할 때 항상 기한을 정해요. 사장님 3개월이에요. 3개월 제가 사장님을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겁니다. 해달라는 거 전 다 해줘요. 포인트가 됐든 뭐 제품 뭐에 다 해줘야 되든 딱 3개월이요. 3개월 후에는 사장님 혼자 스스로 해야 돼요. 그걸 제가 기한을 딱 정해놓고 처음에는 우리 사장님들이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기한이 딱 되면 딱 돼서 제가 기한이 딱 됐으니까 혼자 하세요. 그때 느끼시더라고요. 그때 제대로 배울 걸. 구현이 본부장님이 해줄 때 제대로 배울 걸. 그때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한을 정해놓으면 그렇구나. 그때까지구나라는 걸 다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스폰서님들이 많이 도와주시죠. 판매사님이 됐든 팀장님 됐든 이거는 우리 본부장님이 그렇게 해줄 거야. 국장님이 이거 생각하시면 저 꼴납니다. 늦게 깨달아요. 그러지 마세요. 어떤 직위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먼저 배워서 내가 스스로 하겠다. 아주 작은 것부터 그렇게 해야 성장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딱 먹고 지금은 저의 스폰서님이 제가 하는 일에 관여를 전혀 안 하세요. 아예 노터치. 아예 말씀도 안 해주세요. 미팅도 웬만하면 거의 안 해주세요. 왜냐?
나보고 스스로 하라고. 해보라고. 그래야 총장 갈 수 있다고 저한테 해주셨어요. 직접 해봐라.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너무 고생하니까 스폰서님이 다 해주시던 걸 제가 하다 보니까 살이 쪽쪽 빠지고 막 머리털 빠지고 막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여기가 흰머리가 이렇게 나온 거야. 스폰서님한테 야, 너 할머니 됐다 할머니. 그러면서 야, 염색 미용실 가서 염색 좀 해라. 그래서 염색약 미용실 염색약 그거 돈을 내주시더라고요. 고생한다고. 제가 뭐 염색약 그 돈 미용실 갈 돈이 없어서 그러셨겠어요? 고생한다고. 그래서 파마 야 좀 파마 좀 해라. 그거 머리가 그게 뭐냐 수업은 항상 파마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모자 쓰고 다녔거든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좀 마라. 그러면서 파마하고 미용실 가서 돈 내주고 그거는 해주십니다. 다른 건 안 해주세요. 가끔 고생한다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거 외에는 아예 제가 하는 일에 관여를 안 해요. 한번 맛 좀 봐라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스폰서님한테 고맙다고. 그동안 제가 미숙한 저를 데리고 일하시냐고 얼마나 고생하셨냐 정말 감사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파트너 사장님은 저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안 돼서 딱 기한을 정해놓고 제가 합니다라고 스폰서님에게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은 그 신규를 찾기 위한 방법을 구상을 합니다. 어떻게 구상을 했을까? 자, 신규를 찾는데 우리 사장님들 많이 만나죠. 그리고 제품도 전달을 하죠.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도구는 애텀이라는 도구는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신규를 찾을 수 있을까? 신규도요. 제품 쓰는 소비자도요. 제품만 꾸준히 쓸 뿐이지 그 이상을 보여주지 않으면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 이상은 뭘까요? 제품을 쓰는데도 돈을 벌 수 있네. 제품을 쓰는데도 내 꿈이 생기네. 이렇게 한 단계씩 변화가 일어나야 소비자도요. 생각이 바뀌어서 나와 함께한 골드 소비자가 되세요. 그거를 해주지 않으면 누구나 다 정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각자의 리더분들하고 고객분 판매사님들하고 일일이 다 미팅을 하면서 내가 그 고객을 찾아주기 위해서 구현이라는 사람이 출동을 해야겠다. 왜?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현장에서 뜰 때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만 보여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시죠? 스폰서님들을 현장에 모시고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고객분들이 싫어해. 아니야, 부담스러워.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나는데? 내가 그 본부장님을 왜 만나? 내가 총장님을 왜 만나? 나 제품 열심히 쓸 건데, 나 그리고 애터미 안 해! 아니야, 데려오지 마. 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 밖에 나가서 현장에 미팅을 하는 건수가 상당히 적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 붙잡고 얘기해요? 팀장님, 국장님 모시고 판매사님 모시고 이거 이렇게 전달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막 그룹 미팅만 하잖아요. 그룹 미팅만 해서 그게 현장에 나가서 그게 활용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그것도 모른 채 이제는 구현이가 좀 출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나는 판매사다. 판매사처럼 내가 고객을 만나야겠다. 근데 고객이 저를 만나줄까요? 안 만나주잖아요. 그죠? 스폰서님 잘 안 만나주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그분들을. 그럼 나를 먼저 알리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 그분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할 건데 고민을 제가 했죠. 그래서 제 전체 산하에다가 쫙 뭐를 뿌렸냐? 제가 고객님들을 직접 만날 방법을 하나 찾았습니다. 카톡방을 요즘에 비대면이라 온라인이나 카톡방 많이 활용을 하니까 일단 카톡방을 딱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애터미 제품은 조금 쓰면서 스스로 자가 구매, 휴대폰이든 PC든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분들이 있죠.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다 몰라도 돼요. 그냥 자가 구매만 하면 돼요. 대신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좀 긍정적이다. 이 마인드 자체가 부정적이면요. 제품을 좀 쓰고 해도 말만 하면 아니야 싫어 못해 이러거든요. 근데 성향이 좀 긍정적인 마인드면 괜찮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자가 구매만 하면 됩니다. 애터미 사업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만 카톡방에 일단 모셔오세요. 대신 인원을 정한 거예요. 인원을 딱 20명만 내가 하겠다. 근데 20명만 자가 구매가 할까요?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직접 1대1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20명으로 딱 줄였어요. 프로필을 딱 받아서 그중에 좀 괜찮으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선별을 해서 20명을 딱 뭉치게 했어요. 카톡방에 딱 모시게 하고 일단 명단을 딱 받으면
그다음에 제가 그분한테 저기 뭐야, 카톡으로 개인톡을 다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제 사진도. 저는 애터미 구현이입니다. 우리 사장님들 애터미 제품 애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사장님들의 카톡방에 제가 모셔서 애터미 관련된 제품도 이야기해드리고 선물도 드릴 테니까 카톡방에서 만나요. 그래서 우리 처음 만나는 줌 미팅이 오면 제가 2만 원 승인 쿠폰 이렇게 따서 보내드릴게요. 줌에서도 꼭 만나요.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쫙 보냈어요. 제 얼굴을 일단 노출을 시켰어요. 그럼 그 중에서 읽고 그만 뭐 답장 없는 분들도 있고, 네, 뭐 알겠습니다. 답장 오는 분도 있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사장님들 카톡방 운영해봐서 알지만 이렇게 막 뭐를 보냈어. 그럼 거기에 댓글 안 보고 읽고 끝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읽고 끝나는 것도 끝나는 거지만 이것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답변 올릴 때 있죠.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해주세요라고 뒤에 이렇게 물결무리 안 하신 분들 많죠. 왜냐면 저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 물결무늬 해야 된다는 거 제가 배웠어요. 여러분, 저기 우리 애터미 회사에서 김효석이라는 설득 박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얘기해 주셔서 알았어요. 소통은 별거 아니다. 답장이 카톡이나 이게 뭐가 오면 거기에다 무조건 답변을 하는데 네라고 하지 말고 네 옆에 물결무늬를 해라. 물결무늬 한 거와 그렇지 않은 거는 느낌으로 틀리다. 이게 소통이다라는 걸 저는 배웠어요. 그전엔 저는 그냥 저도 가끔 읽고 싶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너는 왜 답장이 없냐? 그리고 왜 단톡방에 너는 왜 댓글을 안 다냐? 막 저한테 그러셨는데, 사람들 다른 사람 많이 올리는데 굳이 저까지 뭐하러 올려요? 다른 사람 열심히 올리더만.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 리더는 그걸 해야 된다라고 스폰서님이 알려줬는데 그게 금방 되나요? 안 되죠. 근데 그것도 이제 스폰서 하도 잔소리 하니까 저도 막 올렸어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단답형. 그리고 제 파트너 사장이 뭘 물어보면 네, 아니요, 단답형. 근데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걸 갖고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말 못했겠죠. 근데 속으로는 뭐라 하셨겠죠. 근데 제가 그거를 배우고 나서부터는 항상 물결무늬, 하트, 뭐 웃는 거 그걸 보내고 나서 보니까 제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도 네, 아니요, 단답형을 오시는 분들은 느낌이 좋고 약간 그걸 받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내가 그거 물결무늬 뭐라고 그거 했다고 이렇게 느낌이 틀려지나. 그리고 이모티콘 하나 보낸 게 그게 뭐라고 그거 못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여기 사장님들도요, 그냥 네 답답하게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뿅뿅 물결무늬 요거 해주셔도 고객님들이나 나나 스폰서님이나 파트너님들이 상당히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모셨어요. 모시고 나서는 카톡방에 이제 딱 뭉쳤죠. 뭉치고 나니까 되게 어색하죠. 그분들이 뭔지도 모르는 구현이가 어쨌든 인사는 했지만 저 여자 뭐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했던 건 뭐냐면 우리 사장님들 매일마다 제품 쓰는 거 그냥 사진만 올려도 제가 선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뭘 줄라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선물을 애터미 제품이 됐든 뭐 이렇게 선물을 막 보내니까 이분들이 이제 재밌는 거예요. 왜? 공짜는요 양잿물도 먹습니다요. 그래서 막 선물을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 드리고 나서 거기로 끝내는 게 아니야. 제가 1대1로 관리한다고 그랬잖아. 선물 딱 개인톡으로 사장님 아이고 요번에 제품 열심히 올려주셔가지고요 해모유 한 박스 제가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 해모유 한 박스를 사장님한테 그냥 딱 택배를 보내면 좀 성의가 없잖아요. 제가 직접 들고 갈게요. 얼굴 보고 제가 인사드릴게요. 이러면 누가 노 하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내가 얼굴 보자는데 아, 네,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럼 저는요 그 제품을 들고 가서 그분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고객분들은 어때요? 그동안 판매사 팀장님들 만나다가 어떤 이상한 블링블링한 여자가 짠 나타나 보니까 피부도 막 광이 막 나. 그래서 첫 마디 하는 얘기가 아이고 저기 혹시 어느 피부샵 가세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에휴 그럼 제가 그러죠. 아이고 제가 애터미 제품을 써서 그렇지 무슨 샵에 가요. 앱솔루트 한번 써보세요. 처발처발 한번 해보세요. 매일 저녁마다 피로프 마스크팩 써보세요. 반짝반짝 안 거리면 제가 돈 안 받을게요. 그러면서 대화가 이제 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고객 만나면 딱 정자세로 애터미 사업은 말이에요. 막 이렇게 했는데
완전 제가 판매사 마인드로 한다고 했잖아요. 사투리 섞어 가면서 제가 지방을 내려가서 사투리를 막 쓰니까 갑자기 상대방이 고객이 막 웃어. 뭐 나 뭐 잘못 왜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드라마에서만 보던 충청도 사투리를 구현희 본부장한테 들으니까 너무 깜짝 놀랐대. 너무 신기하대. 충청도 사투리를 직접 들으니까. 어머 그랬어요? 아우 그랬구나. 거기서 상대방과 나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 몰랐어요. 내가 사투리 그렇게 썼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더 재밌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객님을 제가 왜냐면 내가 당신을 1대1로 한번 만나자면 싫어해요. 왜? 애텀이 다단계 싫을까 봐. 근데 제가 선물 준다는 핑계 삼아 그분들을 1명, 2명씩 만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한 거는 별거 아닙니다. 우리 사장님 애터미 제품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카톡방에서 만나서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요. 사장님, 그러면서 제 휴대폰을 딱 보여드려요. 사장님, 이렇게 매출 올라오죠. 저는 이분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온라인 코로나 시대인데 누가 이렇게 물건을 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그 만나는 사장님 이름이 홍길동이면 우리 홍길동 사장님도 물건 사주셨죠. 감사해요. 제가 수당 받았잖아요. 사장님이 물건 사줘서. 저 구현이 돈 받으라고 제품 쓴 게 아니죠. 그렇죠. 필요해서 샀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돈 받았잖아요 오늘. 막 그러니까 그분이 표정이 저 뭐지? 저 여자 뭐지? 이런 표정이었다가 그러니까요. 제품을 열심히 쓰세요. 제품 열심히 쓰고요. 제가요 카톡방을요 다음 달에도 또 만들 거예요. 그때 우리 홍길동 사장님이 그 카톡방에 자가 구매하는 사람 초대하세요. 그러면 사장님 밑에 자가 구매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알아서 제품 쓰겠지. 그럼 사장님 어떻게 돼요? 뭐가 들어와야 통장에? 돈이요. 자기가 얘기해. 거기서 사람들이 생각이 다 바뀌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제품 쓰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어려워요? 그다음부터는요. 고객 만날 때마다 야, 너 빨리 이거 빨리 너 이거 구매하는 거 빨리 배워. 그럼 귀찮아하잖아. 아야, 네가 갖다 줘. 주문해서 갖다 줘. 지금처럼 갖다 주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빨리 힘들어도 지금 하나 두 개씩 빨리 배워봐. 그래야 너 다음에 카톡방에 너 초대돼가 너 선물 무지하게 많이 받거든.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제 파트너 사장. 그런데 제가 인원을 20명으로 딱 제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못 들어오면 다음에 또 들어오세요. 막 그러니까 파트너 사장님 한 분은 사장님 저기 본부장님 제발 요 한 사람만 추가해 주면 안 돼요. 이분 요번에 꼭 들어와야 되는데 요 ABR 코스처럼 그래가지고 어떻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20명으로 제한했는데 21, 21, 막 22, 막 이렇게 좀 늘어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 고객들이 늘어나고 자기들이 자가 구매하면서 자기가 이제 소비자들하고 대화할 때 너 빨리 자가 구매해라. 다음에 들어와.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 자, 어때요? 여러분들 ABR 코스 해보셔서 알죠? 직접 그 소비자분들이 눈으로 보는 거와 보지 않았을 때 애터미 회사라는 걸 접했을 때하고 생각이 확 바뀌죠. 저도 그거를 먼저 경험을 한 거예요. ABR 코스 전에. 거기서 신규가 일어나고 그 20명 초대방 그 카톡방에서 판매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분들을 그 상황에 맞게 그 막연함을 하나씩 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제품을 못 쓰면은 왜 못 쓰는지 막연함. 그 고객이 안 늘어나면 그 막연함을 풀기 위해서 1대1 미팅을 했고 그 1대1 미팅을 하면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요거 하나는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걸 한꺼번에 못 바꿔요. 하나하나 말투부터 의상, 헤어 요런 것 좀 하나씩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사장님이 하는 것을 기록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계획을 딱 짜서 시작을 했고 이 신규가 쏟아져 나오면 어때? 여러분들도 ABR 코스 하면서 느끼는 게 중간 리더, 판매사 팀장이 국장님들이 변화가 돼.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규가 막 나오면 바쁘고 정신없어요. 그럼 변화가 일어나요. 일을 막 열심히 하게 돼요. 그렇게 변화가 중간 리더분들이 변화가 되면서 저는 그걸 예상을 했어요. 일기를 딱 해보고 알았어요. 처음에 저도 막연했어요. 근데 일기를 딱 시작하고 마무리를 딱 해보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아 이거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ABR 코스도 지금 되잖아. 열심히 하잖아요. 신규가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일기를 딱 해보니까 이건 된다. 그러면 신규는 계속 나오면 돼.
그럼 나오면 그다음에 나는 뭘 할까? 왜냐면 제가 계속 현장에 나가서 판매사처럼 일할 수는 없거든요. 그다음부터는 내가 리더, 중간 리더의 리더 양성을 해야겠다. 왜냐? 셀프 리더가 되지 않으면, 저도 셀프 리더가 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셀프 리더가 되지 않으면 내 조직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셀프 리더가 안 되면 계속 스폰서님만 의지해요. 내 판매사님, 팀장님, 국장님, 본부장님만 자꾸 의지하고 왜 나를 안 도와줄까? 나를 왜 미팅 안 해?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셀프 리더를 되게끔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목표를 아예 올 작년 말부터 계산을 딱 하고 시작을 했어요. 제가 왜 신규가 내 팀이 왜 정체가 됐냐라는 걸 파악한 후에 1년 계획을, 연간 계획을 딱 짰어요. 이 연간 계획을 제가 알아서 했을까요? 아니요. 김경수 총단장님하고 미팅을 제가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잘 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총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전에 강의했던 내용하고 비슷하게 이제 미팅을 해주셨지만,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방향성을 스폰서는 리더라고 했어요. 스폰서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리더는 반드시 목적이, 만남에도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냥 밥 먹을 때도 그냥 만나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어야 된다.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셨고, 방향 제시를 해야 된다. 리더라는 방향 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알려주셨고요. 항상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하되, 연초가 아니라 연말에 내년의 계획을, 1년치 계획을 너부터 짜라. 부본부장이 먼저 짜고, 그 부본부장이 짠 내용을 가지고 파트너 사장에게 공표하고, 파트너 사장도 1년치 계획을 짜게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작년 그때가 한 11월인가 10월쯤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올 1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될 건지를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렇게 신규를 만들어내는데 제가 집중 몰입하고, 신규가 터져 나왔을 때는 리더 양성에 집중 몰입하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6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다행히 본사에서 신규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그 프로그램을 도움받아 지금 신규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리더 양성은 이제 6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 리더 양성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리더를 교육하는데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습니다. 본부장이 됐는데도요, 멍청하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 했을까요? 저도 받았겠죠? 어디 가서 했을까요? 스폰서님이 강의하는데 가서 갔어요. 세종센터에 김효선 총단장님이 강의하는 거 가서 배우면서 거기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너무 좋았죠. 저희 스폰서님이 해주시니까. 근데 결국엔 지금은 제가 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날이 안 올 것 같으세요? 옵니다. 그래서 판매사 시절부터 제대로 한번 배우세요. 해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금부터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도 리더가 되는 과정인데 내 파트너 사장님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게 과연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머리 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흰머리 또 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제발 저처럼 고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또 저희 스폰서님 오랜만에 봤는데 너 꼬라지가 그게 뭐냐 해서 또 염색을 또 하는데 또 지원해 주셨어요. 지원을 안 하면 내가 염색을 안 할 판인가 봐. 또 모자를 또 쓰고 다니거든요. 머리 또 싹둑 자르고 또 합니다. 그렇게 제가 뭐 하나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되더라고요. 그 리더 양성을 계획을 했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가지고 거의 장장 보름을요, 집에서 꼬박 움직이지도 않고 이거를 고민을 했어요. 책도 보고 유튜브도. 리더를 어떻게 키우는 게 좋으냐. 근데 결론은 내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게 결론이었어요. 리더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반에 리더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만 딱 공지를 하고요. 원하시는 분만 들어오세요. 자격 요건은 없어요. 뭐 직급과 상관없어요. 대신 내가 요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사장님을 리더로 키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들어오실 분들만 들어오세요.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과연 많이 들어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게 두려운 일이야. 왜 두려울까요? 내가 리더를 되려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걸 다른 분 다 알아요. 내가 그거를 해내야 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저도 예상은 했어요.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을 했지만
한 10여 명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8시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반에 그거를 리더 교육을 하고요. 여러분들 다 받았던데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셀프 리더가 되는 거, 내 파수처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한 번 더 짚어보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점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점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나는 점검을 해야 돼. 그래서 주간 계획과 일별 계획을 매일 올리게 합니다. 그거 여러분들 매일 올리는 거 쉬울까요? 어려운 거 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그걸 매일 점검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워요. 글 한글 한글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저는 그걸 봐야 해요. 그걸 보고 문제점 찾아내고 장점 찾아내고 방향을 제시,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과연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일찍 자면 1시예요. 계속 그걸 가지고 올라온 걸 보고 고민하고 합니다. 그걸 지금을 지금 합니다. 이제 6월 보름 딱 지났거든요. 보름 지나고 나서 제가 리더분들에게 중간 점검을 했어요. 어떠냐? 제가 이렇게 해주는 거 어떠냐? 그리고 매일 제가 하기 전에 우리 사장님들 주간 계획과 일별 계획을 이렇게 짜서 꾸준히 하셨냐 했더니 하다 말다 했대. 근데 본부장님 매일 점검하고 매일 안내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저도 매일 일별 관리가 올라오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가지고 보름을 딱 하니까요. 이게 서광이 비치는 거예요. 이 리더들의 스타일을 제가 꿰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한 1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만 셀프 리더가 된다면 저는 성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저와 비슷하게 아니면 성공한 사람에 비슷하게 셀프 리더 10명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페리얼 가는데 문제 있을까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너무나 행복해요. 이 분들이 매일매일 일한 거, 뭐 적게는 한 줄, 두 줄밖에, 뭐 판매사도 안 가신 분도 들어와 계세요. 그분은 뭔지는 모르지만 부분부장이 뭐 한다고 하니까 그냥 들어왔어요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한 줄, 두 줄을 적어도요, 매일 올려요. 이 분들이 셀프 리더가 돼서 내가 임페리얼 가는데 같이 단장 가고 총장 가실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분이 일한 걸 보이니까 이게 답이다. 역시 성공하신 분들의 말 한마디가 다 주옥 같구나. 근데 주옥 같은 그거를 내가 먼저 배우고 내가 그걸 잘 하는지 체크하고 점검을 해야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했는지 안 했는지 뭐 했구나 말구나 이게 아니라 속속들이 내가 파악을 해야 돼. 모든 걸 다 파악을 해야 돼. 이렇게 나처럼 파악하고 점검하는 셀프 리더가 10명이 된다라면 성공하는데 전혀 지장이. 저는 매일마다 행복해요. 힘들어도 1시에 자든 2시에 자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또 일하면 힘드니까 저는 아예 작년부터 공표를 했어요. 신규 관리하고 리더 양성을 하겠다라는 거 공표를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리더 양성에 주력을 하고 이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하고 이분들이 이제 6월 보름 동안 일을 열심히 해서 7월 달에는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이제 회식하자. 각 팀별로 이렇게 몇 명씩 그룹 묶어서 7월 달에 이제 회식을 하려고 합니다. 일했으면 또 보상도 따라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11시가 돼서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구나 셀프 리더가 돼야 되는 건 알아요. 누구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내 스폰서가 해주고 내 파트너에 의해서 변화될 거라 생각하면 정말 늦어져요. 당연히 스폰서님이 도와주고 파트너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내가 하지 않으면 결국엔 다 정체가 돼요. 그거를 열심히 하는 스폰서만 성공하고 그거를 열심히 하는 파트너만 성공하지 내가 성공하지는 않아요. 우린 두 줄이잖아요. 두 줄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거를 해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지금부터 하자. 지금 내가
아직 안 커져 있을 때 지금부터 하자라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스폰서님이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고 다 해준다고 해서 나 그거 끝까지 도움 받겠지라는 그런 어리석음이 저의 팀의 정체가 됐던 거라는 걸 제가 알게 됐던 겁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정말 다행이죠. 만약에 끝까지 제가 깨달음을 못 느꼈다라면 제 파트너 사장님 조직은 계속 정체라 성공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다 끝나요. 끝까지 버텨낼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사장님들 애터미에서 들려주는 무수한 성공자 이야기들, 그리고 여기 초청되는 수많은 성공자들의 이야기들을 우리 그 한규비 본부장님께서 초청해서 하잖아요. 내 걸로 다 만드세요. 내가 먼저 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면 스폰서님도 그 사람을 돕기 위해 더 애를 쓰고요. 더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셀프 리더가 돼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따라하는 사람이 생겨요. 자기가 다 해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겨요. 안 생길 것 같아요? 생겨요. 복제 사업이라 이게 반드시 생겨요. 먼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 우리는 애텀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애터미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꿈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는 꿈이 많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많거든요. 우리 사장님들도 그렇죠. 근데 애텀이라는 이 회사가 그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합니다. 이 애터미가 우리에게 그거를 성공시켜 줄 수 있는 도구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방법을 잘 모르고 내가 안 하고 누구한테 의지하다 보니까 사실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한규비 본부장님 산하에 계시는 모든 사장님들은 저와 같은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마시라고 안내를 드렸고, 앞으로는 직접 우리 사장님들이 계획을 짜서 그대로 움직이고 내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빨리 파악을 해서 그거를 개선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저는 마무리 때 이 얘기 꼭 합니다. 사장님들 여기 수십 명이 들어와 계시지만 여기 계신 사장님들 다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그것을 가슴에 새긴 판매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 한 사람만 성공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오늘 당장 실천한 그 사람만 성공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파트너가 성공하는 거 아니고 스폰서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 이 얘기를 듣고 내 거가 내가 되겠다라는 그 사람만 성공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변화가 된 거예요. 내가 먼저 하겠다. 내가 먼저 듣겠다. 내가 먼저 기록하겠다. 내가 먼저 말하겠다. 내가 먼저 현장에서 판매사처럼 뛰겠다 하는 내가 먼저 하니까 내 파트너, 내 조직이 살더라고요. 그러니 여기 계신 수십 명이 모두가 다 변화되진 않지만 먼저 변화되는 그 당신, 그 한 사람이 반드시 성공합니다. 변화됩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장담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